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39살 동갑, 중학교 때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을 각각 A, B라고 칭해보죠. A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유소년기를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고비였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하죠. 버티기, 그가 말하는 자신의 삶의 기조입니다. 모든 순간을 버틴 끝에 현재 그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자산운용사로 연봉 1억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말이죠. B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볼 줄 알았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 원하는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연구실 생활의 권태를 느껴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요.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안정적인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만난 두 사람입니다. 친구임에도 너무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온 두 사람. 주어진 환경에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낸 A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나간 B.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랬기에 현재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의 방향에 있지만 행복함이라는 결말에 이르렀죠. 어떤 생활을 하던, 어떤 선택을 하던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떻게든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속에 아벨만의 수다가 한 템포 쉬어가는 쉼터, 친구 혹은 상담소가 되어줄게요. 저는 김근양,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1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겠대. 내가 하는 모든 다 너무 좋대. 서서히 난 너에게 빠져드는데 나란히 걸었던 건 아닌가 봐. 이렇게도 내가 넌 궁금해. 다 말해달래.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느끼고 싶대. 그런 말들에 나 서서히 빠져드는데 너는 아니었나봐. 사랑인가봐.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믿을래. 이렇게 아픈데 혼자 견뎌야 한대. 나는 또 이렇게 아픈 사랑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좋아하겠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서서히 난 너에게 다가가는데 자꾸만 너 멀리 떠나가나 봐. 이렇게 또 내가 넌 궁금해. 다 말해달래. 내가 원하는 거 같이 느끼고 싶대. 그런 말들에 나 서서히 빠져드는데 너는 아니었나봐. 사랑인가봐.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믿을래. 이렇게 아픈데 혼자 견뎌야 한대. 나는 또 이렇게 아픈 사랑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첫 곡 김수영의 비워내려고 합니다 였습니다. 농담, 진담, 상담, 이 세상 모든 만담이 있는 술 파는 가게 만담상점에서 진행되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13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 텐션이 왜 이러죠, 우리 셋 다? 좀 올려볼까요, 텐션을? 제가 지금 너무 늦어서 혹시 화가 나셨나요? 아니, 화나지 아닙니다.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요. 오시기 전부터. 왜 그러세요?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직도 숙취에 허덕이고 있어요. 술 자주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보통 씨는요? 저도 약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왜요?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오늘. 어제 술을 먹고 둘보다 술을 드셨구나.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술을 달려야죠. 마시고 막 정신없는 상태로 잤다가 깨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봐야지 이러고 6시에 보고 메이킹까지 보고 다시 잠들었다가 깨서 대본 써야지 이러고 대본 쓰고 급하게 씻고 밥 먹고 나온 길이라 약간 지금 약간 정신없긴 정신이 하겠다. 없는 몽롱하시겠네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두 분 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아니 왜 다들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냥님 행복하세요? 네? 저요? 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아이 뭐. 행복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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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렇게 말하면은 해야 한다고. 축하를 받을 일인가요, 제가? 제가 축하를 행복해서 행복합니다. 그러세요? 진짜. 저도 그럼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건 중요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축하할 일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토 씨도 많아요? 행복하셔야죠. 저요? 자, 우리 빨리 그냥 견학 토크 마무리하고 그래요. 네. 오늘 오프닝 길었으니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김사람님이 갖고 오셨는데요. 네,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영화 6월입니다. 원래 제가 그동안 항상 영화만 가져와가지고 다른 걸 가져오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막 앨범을 할까, 막 저 어렸을 때 일기장도 막 꺼내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떠서 인상 깊게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또 방송 날짜로 치면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6월이에요? 벌써 6월인가요? 저 말도 안 돼, 벌써 진짜. 21년의 절반이 그러니까요.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6월을 맞이할 겸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영화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6월은 이병윤 감독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작품입니다. 서울무용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관객상, 미장센 단편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 작품상 등 여러 수상 경력이 있고요. 혹시 두 분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네, 저는 저 안 봤어요.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거기 우승자이신 이승윤 님이 이 영화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해요. 네, 참고로 슬픈 영화는 아닙니다. 되게 밝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유튜브에 6월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조회수가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 436만 회입니다. 그래서 25분밖에 안 되는 단편 영화니까 청취자분들께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 스포일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스포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승윤님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보고 뭐 왔다. 최근에 달린 댓글이 많아서 아마 제가 처음에 6월이라는 걸 인지를 했을 때가 380만 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윤님 때문에 다시 또 이게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공식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고 춤추는 소년 6월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발발한 집단 무용증 aka 댄스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당하며 질서에 목매는 담임선생님 혜림과 옆반 선생님들에게 추격당하기 시작하는데 입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정말 그대로 가져오셨군요. 네. 이제 단편 영화니까 줄거리를 이제 조금만 더 그쵸, 길게 하면 맞아요. 다 스포가 알려드리게 되니까. 돼서 일단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걸 보니까 그때 한창 뭔가 되게 약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좀 떴었던 영화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일단 되게 그 음악이랑 그 행동이랑 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좀 쾌감이 있는 것 네. 같았어요. 네. 맞아요. 되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잘 만들어져. 박자에 딱딱 네, 맞게. 맞아요. 보통 씨는요? 저도 되게 새로웠어요. 보고 그냥 뭐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 애들이 되게 다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춤이 약간 일반적으로 보는 춤과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댄스 바이러스 같은 게 퍼지는 거라서 자칫하면 막 좀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그냥 춤을 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애들이 몸짓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일반적인 좀비도 아니고 일반적인 춤도 아니고 되게 모호한 그 경계에 있는 걸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인공 6월 역을 맡은 심현서 군이 그쵸. 그냥 진짜 물론 모두가 다 잘했지만 진짜 다 했다. 심현서 씨 너무 잘하더라고요. 미쳤다라는 너무, 말밖에 네. 할 게 없더라고요. 표정부터 해가지고 맞아. 제일 첫 장면이 그 누나를 오, 굴리는 맞아. 클로즈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압도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현서 군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를 맡았었다고 해요.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떡잎부터 남다른. 그렇죠. 그런- 지금 떡잎 있잖아요. 그쵸. 현재 남다른 떡잎을 자랑 남다른 떡잎이다.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끼가 넘치는 게. 저는 되게 춤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에이, 우리 중에 춤이랑 제일 관련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댄스 동아리 하시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한때 또 그랬었지만. 저희가 그 음원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아, 두 분이 그러고 보니까 오셨었구나. 네. 미스에이 수지다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만들어가가지고 하지만 기억이 춤을 나네. 저는 그냥 그때 호기심에 동아리는 들어가 봤어도 재능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때 빨간 이런- 맞추셨나요? 아니요. 빨간 아이스크림 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자, 이런 거 있잖아. 자,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저는 그냥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봤어요. 너무 애들이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억압돼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몸을 움직이고 하는데, 저거 찍으면서 애들 너무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병윤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감독님에게 춤이란 자유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 자유와 기쁨 이 단어 자체가 영화의 어떤 주제이자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장선에서 영화를 보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뭐 춤, 자유, 전염, 학교, 뭐 질서 혹은 시스템, 억압 뭐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아니요, 근데 뭐 이 영화 자체를 관통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네. 저는 일단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라는 게 사실상 처음부터 좀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런 그쵸. 얘기를 하겠다 해서 그냥 계속 봤는데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었나요? 아니 근데 사실 단편 영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짧다 보니까 네. 맞아, 여기서 무언가 대단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딱 그냥 그걸 봤을 때 느낌? 이게 전달이 되는 게 1차적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그쵸.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너무 표현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 너무 저걸 딱 봤을 때 학교가 너무 질서와 그러니까 물론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 질서와 시스템으로 이 아이들의 본질을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거를 춤으로 이렇게 순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춤으로 뭘 시킨다고 하죠? 승화시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딱 봤을 때도 약간 이승현님이 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때 굉장히 몽롱한 상태에서 봤을 때라
딱히 막 되게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무표정하게 봤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 부분만 얘기 안 되나? 마지막에 후반부에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흥은 되게 찡하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본인이 입고 있다 옷도 벗어 던지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다들 보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네, 그러면 이렇게 멈추고 다들 보고 오세요. 다들 보고 오세요. 25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입고 있던 교복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다 다른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되게 멋있고 약간 저의 마음도 되게 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저는 근데 제가 이거를 더 어렸을 때 봤으면 더 감명 깊게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꼰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게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비판하고 싶은 거는 전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을 억압하면 안 되고 아이들 하나의 개성을 살려주는 게 이상적인 학교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어디까지 그거를 허용해야 되고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회화 과정에서. 근데 그 지점도 되게 모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서 꼬집고 싶었던 건 사실 학교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학교 안에서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그 억압이라는 개념 자체를 꼬집고 있는 거지 학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맞아요, 필요성은 맞아요. 누구나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춤으로 승화시킨 게 너무 되게 멋있긴 했어요. 네. 그 약간 전 보면서 학교에 저런 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저는 메이킹 얘기도 후에 하긴 하겠지만 메이킹을 보면서 되게 새로웠던 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저렇게 춤추라 그러면 오글거린다 그러고 부끄럽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거리낌 없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진짜 주인공 같다. 네네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춤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연예인들이 추는 거 약간 나는 할 수 없는 거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니까 춤이라는 게 정말 춤을 추는 사람은 자유롭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뭐 손가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뭐 웨이브를 한다든지 이렇게 막 절도 있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되게 몸을 자유자재로 써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감독님이 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20대 후반부터 추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나도 아직 춤을 배워볼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워보면 어떤 거 배워보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배워보고 싶어요. 막. 저는 현대무용 배워보고 싶어요. 맞아요. 약간 현대무용이 뭔가 네. 그 춤이 아니라 몸짓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춤의 본질에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꾸미지 않고 맞아요. 원하는 바를 아무런 형식 없이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약간 막 턴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배워보고 싶고 발레도 해보고 싶고 발레. 그리고 여기 보면 재즈 댄스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장르가 그쵸, 나오는데 재즈 댄스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아무튼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보는 데는. 사람님은 우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하면 네. 항상 부러움이라는 거를 네.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그냥님 어땠어요? 그냥님도 춤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폴댄스를 좀 배우고 싶어요. 오. 좀 재밌어 네, 보이더라고요. 뭔가 잘 어울린다. 잘할 것 같아. 근데 잘 어울리긴 한데 상상은 진짜 안 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긴 했네요. 근데 폴댄스가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엄청 완전 힘들대요. 막 다 들고 코어에 힘이 없으면 아예 올라가지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예뻐요. 폴댄스. 그리고 뭔가 그거야말로 뭔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공을 잡고 있지만 또 공중에 떠서 하니까. 그걸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돌 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걸 마스터하는 순간. 맞아. 또 저희가 사실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보고 왔잖아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영화 자체도 물론 인상 깊었지만 메이킹이 저는 되게 저도요. 좋았어요. 메이킹이 너무 좋았어요. 메이킹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 이거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제가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뭐 필수로 보고 오셨어야 되는 건 아닌데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시면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게 제가 몇 가지 좀 메모를 해오긴 했는데 일단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에 대한 인터뷰, 이거는 이제 메이킹에 없는 그냥 인터뷰인데 이 이병현 감독님이 졸업작품을 찍어야 했던 시기에 춤에 빠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특히 원래부터 발레 영화인 빌리 엘리어트를 좋아했던 게 6월을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라이브를 녹화해서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나 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빌리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6월을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한예종 같아요. 진짜. 저는 그냥 진짜 메이킹 그러네. 보면서 느꼈는데 메이킹 너무 그냥 이 한예종 사람들 이 예술가들 예술꾼이라는 말이 참 맞다. 맞아. 꾼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너무 많이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 저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혹시 그냥님이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러면? 어떤 거요? 네, 이거? 요 부분? 주인공 6월은 그 이병헌 감독의 어린 시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제 써주셨는데 어릴 때 엉뚱한 면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께 문제가 있는 아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첫 장면인 그 누나를 엄청 굴린 아이 댄스 그 장면에는 감독의 어린 시절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맨날 그림 그리지 마라, 펜 돌리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하고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눈알만 굴렸다고 해요. 근데 약간 뭐 어떤 아이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한예종이다. 한예종스러운 과거사다. 예술꾼의 어린 시절. 이 움직임을 참을 수 없는 이 아이. 그래서 되게 이 장면이 귀여웠어요. 그 연습하는 장면을 봤는데 선생님이 그 심현서 군 아역 배우한테 되게 재밌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둘이 막 시합도 하고 맞아. 잘 굴리는 걸로. 아니 약간 저는 메이킹을 보면은 네. 막 그 많은 사실 영화의 비중이 크지 않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 아이들한테 괜찮은 몸짓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그 연습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인 좀비 같은 몸짓 되지 않으려고 기본부터 이제 가르치면서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약간 영화라는 게 그걸 보면서 새삼 느낀 건 영화라는 게 사실 진짜 정말 사치스러운 진짜 사치스러운 장르다. 진짜? 왜냐면 사실 그렇게 조금 등장하면 만약에 마케팅이면 마케터가 막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거 하나 하려면 그냥 아역배우 해가지고 얼마 등장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 디테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 그만큼 교육을 시켰다는 게 너무 대단했고 그래서 약간 영화라는 장르 자체도 더 멋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되게 영화도 영화지만 만드는 과정도 참 영화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약간 보면은 저는 이게 준비 과정을 찍은 영상을 보면은 아까 이제 보통 씨가 대충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좀비라는 단어가 금기어였대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전형적인 좀비 연기를 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되게 이병현 감독이 말한 그 춤의 상징인 자유와 기쁨이 이 제작 과정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처음부터 자 이런 움직임 할 거야 보고 따라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되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로 아직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그래서 뭐 서로를 마주보고 거울놀이라고 해가지고 마주보는 상대방이 뭐 팔을 들면은 나도 팔을 들고 뭐 이런 식의 따라하는 놀이를 하기도 하고 나를 풍선이라고 생각해서 줄이 하나씩 끊어지면 풍선이 날아가는 것처럼 뭐 몸을 표현해봐라 뭐 이런 식의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랑 보통 씨가 고등학생 때 연극 수업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초반에 했던 거. 좀 비슷하긴 네, 했어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연극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을 다룰 줄 알고 뭐 서로의 앞에서 그런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저도 보면서 참, 이 장르는 영화든 연극이든 뭔가 진짜 예술 장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춤을 잘 추고 싶다고 아까 사람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춤, 뭐 그림, 글 이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든 잘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꼭 춤일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공간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억압이랑은 멀어지고, 맞아요. 약간 오히려 자유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런 시간들이 이 영화 제작 과정에 있었던 이 시간들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애들. 그리고 이 심현서 군이 짐볼 가지고 아크로바틱 무용하는 거 그 연습할 때 막 해보면서 자기가 먼저 감독님한테 저희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프로 같다. 아니 근데 왜 메이킹 필드는 2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1탄이 10개월 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곧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럴 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예술꾼들이 이 팀 6월도 약간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영상 올리겠다고 하고 10화 만에 올린 것처럼 다들 이제 현생이 바쁘신 거죠. 바쁜가 봐요. 그럼 일단 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요 6월이 무슨 의미 같아요? 6월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6월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제일 푸르른 계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6월 같은 푸르름이 계속 특히 후반부에, 영화 후반부에 되게 제대로 드러나잖아요. 네네네.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6월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6월이 또 1년 중에 중간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아직 그 중간에 있는 뭔가 이렇게 애들은.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좋은 그러네요. 해석이네요. 전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요. 저도 별 생각 없었어요. 저는 그냥 6월 그 유소년 할 때 어린 유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보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겠다. 그냥 사람들 생각했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 뭔가 약간 6월 하면 또 여름이니까 뜨거운 여름 같은 이 사람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또 담아봤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 썸네일이랑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네. 그거 썸네일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팔을 되게- 이렇게 들고 있죠. 되게 너무 클릭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CTR을 높이는 아주 좋은 썸네일과 제목이었죠. CTR 설명해 TR이 주세요. 나오나요? 일단 클릭률을 말합니다. 노출수 대비 클릭을 얼마나 했느냐. 네, 이게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6월이라는 제목을 영어로 6월, 당신은 무엇이었다라고 해석한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선생님으로 상징되는 딱딱한 어른들, 그리고 이걸 보는 당신들도 원래는 자유로움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왓챠에 있는 평을 보면 또 이제 6월 월이라고 해서 당신의 벽,
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선 넘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분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저는 뭐 처음 들어봤는데 뭐 핑크 플로이드의 무슨 더 월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약간 여기 이게 그 레퍼런스를 거기서 따온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월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나가세요. 일찍 오셨네요. 자, 그렇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첫 번째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게 됐죠?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오늘 그냥님이 너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메이킹을 우리가 보고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메이킹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해가지고. 약간 넋이 나와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아직 그렇기도 술이 하고. 덜 깨셨어요? 네, 사실 제가 그리고 오늘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약간 여러모로 죄송한 아니에요. 시간이네요. 자, 저는 이게 곡을 하나 듣고 올 건데 사랑님이 골라오셨어요. 네, 제가 골라온 곡은 영화 라라랜드 OST인 Another Day of Sun인데요.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 하면 바로 저는 이 곡이 떠오르고 그럼요.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비슷해요. 같아서 약간 마지막 후반부 장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오는 장면이 라라랜드의 제일 첫 장면인데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느낌 있습니다. 그러면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듣고 두 번째 코너로 돌아올게요.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Get up off the ground.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th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